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사도 해석하고 막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럼 지쳐요, 여러분들. 오래 못 버텨. 최대한 긍정적으로 오래 롱런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자, 질문과 답변 시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얘기 어떤 얘기요? 4월 하방일지요? 4월달, 5월달, 6월달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거는 시황 그거 보세요. 멤버십 영상.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방송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어떤 얘기했고 누가 협상이 됐고 누가 또 보복관세를 때렸고 그거 전달하는 그냥 신문 기사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발란치 ETF도 궁금합니다. 아발란치 ETF 뭐 지금 돼도 의미 없죠. 더시 형제 이렇게 불안한데. 이더솔라나 XRP 본인이 원하는 거 사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5월달에 시행된다면 경기 침체로 인식돼서 오히려 떨어질까요? 저런 좋은 질문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답변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5월 3일날 FOMC 회의가 있죠? 그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 그러면 일단은 5월달에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막 불안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 때리고 아직 아무것도 협상이 안 됐어.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금리 인하예요. 시장은 살짝 반등했다가 며칠 뒤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5월달, 5월 FOMC에서 그때까지 트럼프 정부와 중국과는 뭐 이러한 협상이 별로 없지만 다른 국가들과 좀 유의미한 협상이 됐어. 중국밖에 안 남았어. 그런 상태에서 5월달 금리를 내리면 그거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은 그때 거시경제가 어떤지 보셔야 돼요.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바라보면 금리 인하에도 떨어질 거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로 바라보면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미국, 이란 군사적 충돌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 뭐 군사적 충돌 할까요? 이란이 진짜 못된 심보를 해가지고 지금 흔들릴 때 때린다. 나올 수는 있겠죠. 이란도 섣불리 못 때려요. 결국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도 돈을 풀 거라 하셨는데 그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때 기회. 금리 인하 얘기 많이 나오던데 지금 금리 인하 나오잖아요. 연준 긴급 금리 인하 시장 못 올라가요. 오히려 더 빠져. 그럼 나쁜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건 나쁜 금리 인하. 경기 둔화가 우려돼서 금리를 내리는 건 좋은 금리 인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바이든 때는 큰 정부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정부는 어떤가요? 트럼프 때는 작은 정부예요. 공화당이 특징이 뭐냐면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풀고 시장에 있는 돈들을 활발하게 뿌려가지고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부양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초기 정부는 큰 정부에 해당되죠. 어쩔 수 없어. 지금 입장에서는 돈을 풀지 않는 큰 정부야. 왜? 이전에 바이든의 큰 정부, 이 체제를 바꾸려면 정부의 이런 입김들이나 정책들이 좀 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정부로 갔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작은 정부가 아젠다겠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블랙록 레리핑크가 경기 침체라 선언했는데 비트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미국 기업들 CEO가 난리 났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도 주주서한 통해서 지금 경기 침체 날 수도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경기 침체입니다. 빌 에크만은 막 난리 났고 트럼프 지지자인데 트럼프 만족해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이런 CEO들, 기업들, 오너들, 총수들 얘네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안 좋은 얘기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체제 변환이에요. 바이든 정부의 체제를 트럼프 정부의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미국 주식을 사주고 AI 관련된 기업들의 막대한 유동성들을 넣어주면서 증시를 부양시켰어. 그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블랙록, 샘 알트만,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각종 미국에 있는 기업들 CEO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반대의 길을 걷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본인들 주가도 떨어지고 본인들 갖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일면식 못했고 자산이 막 계속 깎여 나가고 있어. 그러면 CEO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겁을 줘야겠지.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지금 샤메 법칙 발동을 하면서 뭐가 떨어질 거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서 온갖 경제 용어들 써가면서 미국은 무너집니다. 미국은 망할 거예요. 겁을 줘야겠죠. 언론들을 계속해서 가열시켜야 되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된다? 끌어올려야겠죠.
시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블랙록 CEO가 경기 침체 빠져들었다? 침체했다? 진입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빌 에크먼이 이러면은 전 세계 경제에 뭐 대공황 온다? 100%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 당연히 기업들 CEO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벌어왔던 메커니즘 환경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면서 이거를 트럼프가 아예 바뀌어버린데 180도 당연히 싫죠. 여러분들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따박따박 벌다가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못 벌어. 뭐라 그래야 돼요? 싫은 소리 해야지. 힘든 소리 해야지. 페트로달러 시스템? 아니, 페트로달러 시스템 안 무너져요. 의미 없다. 불장이 안 오고 끝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 열어둬야죠. 트럼프 정부가 지금 관세 이런 정책들 폭탄 관세 무역전쟁이 장기화돼. 올해 말까지 돼. 1년 가까이 돼. 그럼 경기 침체 무조건 들어가요. 경기 침체 들어가면 불장 안 오죠. 어떻게 와? 그러면 시즌 종료인 거죠. 여러분들 그 차트 데이터 분석하신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내수 전환은 언제까지 효과가 있나요? 내수 전환 못 해요.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수 전환 안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보나요?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다만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거지. 유럽도 보복관세 실행했어요? 한번 볼까? 예고만 했는데 유럽은 보복관세 실행한다는 거 얘기 못 들었는데 EU는 아직 보복관세 안 했어요. 지금 협상 중이야. 검토 중이야. 검토 중. 트럼프 정책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채권의 매력도는 올라갈까요? 그거는 멤버십 방송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보세요 한번. 국채 매도세 달러가 하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어렵죠. 국채 시장까지 흔들리면은 트럼프 관세 인상 저거 세게 못 때려요. 다음 미국 GDP 예상치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상치는. 1분기 아마 이제 수치 발표되죠? 이번 달 말에 발표되겠네. 4월 말에.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트럼프의 계획대로 연준의 개입을 촉발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일부러 막 경기를 침체시키고 연준 금리 인하를 야기시킨다? 음모론이지. 대도 않는 소리지. 경기 침체 들어가잖아요? 연준이 도와줘도 힘들어요. 회복하는데. 정부 백악관이 흔들려.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의 이러한 영향력, 연준의 역할들을 좀 더 높여주는 거야.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연준의 영향력과 입지, 권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낮추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 발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확장시킨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제방송 막 이런 보고 막 아사에이즈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지.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 침체를 야기시켜? 어떤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야기시킨 대통령이 어딨어? 중간 선거금 다 날아가는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관세 때리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투자를 받았고 얼마나 공장을 유치시켰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경기가 살짝 둔화되면 연준도 금리 인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침체인지 둔화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방금 전 발표했어요. 220억 달러? 그럼 당분간은 조금 더 흔들리겠네. 4월 중순부터 자 한번 볼게요. 28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추진. 4월 15일부터 언제부터 조치가 발효되는 건지 한번 보셔야 되고 빠르게 협상 들어갈 거예요.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 자 이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중요하는 게 트럼프인데 경기 침체 감안하고 관세를 계속 할 거라 조금이라도 예상하시나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관세 인상,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언제 해소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야겠죠. 4월 중순, 5월 중순, 12월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고 시간을 계속해서 벌겠다는 거예요. 협상 제대로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의미 없습니다. 뭐 EU가 보복관세 발표했다고 해서 뭐 나쁘다 할 수 없고 언제든지 또 오늘 저녁이 됐든 내일 저녁이 됐던 상호관세 안 매기겠다, 낮추겠다, 협상이 끝났다 라는 긍정적인 기사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사도 해석하고 막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럼 지쳐요 여러분들. 오래 못 버텨. 이해되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 그냥 진짜 본업들 충실하게 하시고 꽃놀이 보러 다니시고 최대한 뭐 좋은 얘기 나왔는데 좋구나, 안 좋은 얘기 나왔네 뭐 좋아지겠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오래 롱런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좋은 기사도 나올 거고 안 좋은 기사 나오더라도 금방 해소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정리하고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공포심에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